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제가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노조의 입장과 행보,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정보들을 분석해서 정리해드리는 내용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드디어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조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의선 회장의 입장도 강경해 보이고요.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향후 일자리 채용 방향과 이게 노조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 계획들이 됐을 때 소비자와 현대차그룹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까지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정의선 회장이 언급한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재밌는 메시지가 꽤 많이 숨어 있었는데요.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 일자리 46,000개를 정부와 약속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내보내드린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구조가 비판을 받았죠.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볼까요? 정년 퇴직자가 발생해서 올해부터 2,000명, 앞으로 5년 동안 1만 명 정도의 퇴직자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신규 채용자가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신규 채용자는 매년 100명 정도밖에 없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그럼 대체 이 인력을 어디에서 충원하나 봤더니 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 숫자가 2018년에는 불과 120명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470명이나 됐습니다. 신규 채용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청년 일자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취업한 사람들이 계속 일하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 46,000개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노조는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우선 46,000개 일자리는 3년간 만들겠다고 약속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SK그룹을 포함한 국내 6대 기업 중에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이 중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3만 명입니다. 나머지 1만 6천 개 일자리는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자리는 생산직 일자리가 아니라 연구직 관련 일자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신규 채용을 통해 노조를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연구직 쪽 인력을 늘리고 투자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직 쪽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대책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는 현대차의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전기차 미국 생산 시기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정의선 회장은 미국 전기차 생산이 내년부터는 아니고 계획 중이어서 시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간 조심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요. 전기차 미국 생산을 노조가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노조는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 8조 4천억을 투자한 것도 반대했고요. 전기차 생산도 국내에서 우선 생산하겠다는 걸 확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만드는 게 그리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 노사 단체 협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 공장 설립 또는 이전 시 노조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요. 이걸 근거로 노조는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생산직 근로자들이 경영까지 간섭한다는 말이요. 현대차도 이걸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언급 내용이 자연스럽게 노조에 끼치는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는 이미 일자리 감소를 대응 중이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과 공정이 30% 적고 이에 따른 생산 인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30년에는 생산직 60%가 사라질 거라고 하죠. 현대차가 알게 모르게 이 사태를 이미 대응 중이라는 건데요.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생산직 신규 채용은 거의 바닥 수준인데 정규직 퇴직자 재취업 인원은 15배나 많았잖아요. 정규직 퇴직자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정규직 근로자보다 인력 감소 대응이 더 유연해진다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정부랑 약속한 46,000개 일자리도 보면 모두 연구직 관련 일자리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줄고 언젠가는 지금 있는 생산직 인력도 정리를 해야 하고 지금 생산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버리면 인력 감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산직 쪽은 정규직 퇴직자들의 계약직 재취업으로 우선 대응을 하고 미래 계획은 연구직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장 노조가 요구하는 생존권 보장을 지켜주면서도 현대차 입장에선 전기차 생산에 따른 구조 변화까지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조의 바람대로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기차 생산을 국내에서 우선시 해야 하고 이게 안 되면 부품이라도 국내에서 우선 생산하고 배터리라도 안 된다면 배터리 셀이라도 국내에서 우선 생산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기차 생산에 따른 인력 감소를 부품 생산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의선 회장은 배터리 셀을 다른 업체와 우리가 함께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노조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배터리 셀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길 거고 이에 대한 생각이 꽤 단호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생산은 국내가 유력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문효수 현대차 북미 사장이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이 아반떼와 소나타 물량 일부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돌려보내고 미국 공장이 빈 공간을 전기차 생산에 활용할지도 계속 고민 중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만든 차를 생산하는 게 유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전용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 기반의 전기차를 먼저 생산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걸 정리하면 결국 뭔가요? 이미 최근에 출시된 아이오닉 5, EV6, GV60 모두 eGMP 플랫폼 기반이죠. 그리고 내연기관 기반의 전기차는 G80 전기차와 GV70 전기차가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이 모든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는 미국에서 생산,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영향으로 넘어갑니다. 노조의 입지가 어떻게든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미국 생산은 현대차가 강제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전기차의 비중이 앞으로 많아질 거고 현대차한테 중요한 미국 시장의 변화도 영향이 큽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지 검토 중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정의선 회장이 말한 내용만 봐도 현대차 그룹의 방향이 보입니다. 46,000개 일자리는 앞으로 생산직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연구직 비중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걸 시사한 겁니다.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 전기차마저 미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신규 일자리도 생산직보다 연구직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결국 생산직 노조와 입지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봐야겠죠. 소비자와 현대차 그룹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기차 생산에 따라 인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생산 로봇화가 이뤄졌다는 가정하에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가격 안정화입니다. 이건 자료랑 같이 볼까요?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자료인데 한전경영연구원이 블룸버그 NEF의 신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르면 내년, 늦어도 10년 이내에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랑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SUV가 2023년, 중형차가 2024년, 소형과 대형차는 2026년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가장 큰 이유가 배터리 가격의 하락입니다.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가격이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중형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는 28%였고 2030년에는 14%로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추세겠죠. 내연기관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랑 지금의 가격과 하늘과 땅 차이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현대차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들의 입지가 줄어들면 가격 안정화가 더 수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배터리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보조금도 갈수록 줄어들면서 차량 가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그대로면 누가 전기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에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하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임금 협상을 할 필요도 없고 이에 따른 생산 단가가 높아질 일도 없으니까 가격 안정화 조건 충족도 더 쉬워진 거죠. 두 번째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생산 과정에 로봇이 많아지면 협의와 협상의 단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결정을 사측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부품 합청 업체량만 일정과 물량을 조율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신차 출시 양산 일정이나 수요 대응이 더 수월해집니다. 펠리세이드 사태나 아이오닉5 양산 협의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차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아닌 로봇이 조립하기 때문에 품질 문제에서도 좀 더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이건 현대차 그룹이 가져가는 이점인데요. 수요 대응 실패가 국내에서만 그런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문제는 이게 미국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차 대표적인 사례가 펠리세이드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많아지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시장 수요 대응이 더 수월해질 겁니다. 친환경차 시장은 지금부터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이제 막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라 언제 누가 선구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현대차의 계획이나 입장이 꽤 강경해 보여서 글로벌 시장 트렌드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미국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국내 일자리도 연구직 쪽만 이야기를 하고 생산직 쪽은 입지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지난번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노조가 왜 이렇게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공부 좀 하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지금 노조를 향한 소비자들, 어디 가면 똑같은 노동자 입장인 소비자들의 여론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도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정의선 회장이 일자리 약속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